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번 편은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재반 요인을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보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보건관리학과인데요. 보건관리학과는 의료기관의 전문 경영관리자를 양성하는 보건의료관리, 병원 원무, 전자의무기록 등 미래형 의료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건의료정보,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 및 환경보건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보건관리학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오은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보건관리학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건관리학과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보건교육, 의료경영, 산업보건, 환경보건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복합학문입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보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 수 없고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실질적 접근으로 건강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 밖에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초중고 각급 학교 및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여러 학문과의 융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 접목하여 보건사회학, 경제학과 관련하여 보건경제학, 교육학과 관련하여 보건교육, 그 외에도 환경보건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보험심사평가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주목되는 현상은 기존의 경제경영학과 출신이 많던 손해사정사에 질병과 의료정보에 익숙한 보건관리학과 졸업생들의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복지, 고령화, 의료국제화 등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과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학문이나 취업의 전망은 보다 폭넓고 전문화되어가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학과 진출 분야에 대해 정보를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건의료관리와 보건의료정보의 진출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취업처로는 건강검진센터, 병원, 실버케어 기관, 대형 약국 등의 원무팀, 인사팀, 행정팀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각종 공공기관 및 통계청, 그리고 보험 관련 기업에서는 심사평가원이나 민간보험사,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관리나 행정에 관한 전문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건관리학 전공자들이 일정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병원 행정사나 의무기록사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 과연 멘토는 보건관리학과를 전공하면서 어떻게 진로를 설계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직업을 찾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멘토가 있는 이곳은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 황용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사로 일하고 있는 황용아 멘토.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각종 진료 기록의 관리 및 통계 등 각종 의무에 관련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무기록 표지에 질병과 수술과 관련된 코드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연구용 열람과 서식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의료기관 업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관련 학과를 조사하던 중에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대부분 의사, 간호사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의료기사 등 많은 직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병원 행정가나 의무기록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시에도 보건관리학과를 전공학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교양과 전공 기초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3학년부터 의무기록 실무, 의학용어, 질병분류, 의료보험, 질관리, 암등록 등 전공 과목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론 및 임상 지식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1년 정도 수습기간을 거치며 배우는 업무가 의무기록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의무기록사의 주된 업무는 의무기록 분석이기 때문에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이며 그 외에 행정, 통계, 보건학적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산 관련 공부가 필요합니다. 병원들이 e헬스, 유비쿼터스 등 도입하여 전산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의무기록사로서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산과 관련된 지식을 상당 부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기록사의 취업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사는 병원급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데요.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사 면허는 관련 학과에서 의무기록 전공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심사평가사, 병원 행정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분석사 그리고 통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채용 정보는 기관별 채용 공고와 대한의무기록협회의 채용 정보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서류에서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병원 현실상 즉시 가용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실습과 인턴십을 통한 경험으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사 어렵지? 도전해보세요. 네, 멘토를 통해 의무기록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보건관리학과 전공자들은 환경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등의 공무원 시험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학과의 또 다른 진로 방향을 꼽는다면 산업 및 환경보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환경보건 분야는 산업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을 예측하거나 평가해 개선을 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주로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경검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보건관리학과를 전공 후 어떤 과정을 통해 직업을 찾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늦은 시각, 이곳은 어디? 누군가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선배님 와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막막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많이 늦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환경검사원 이다슬 멘토. 드디어 시작된 멘토와의 시간. 환경검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선배님, 환경검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환경검사원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 대상 업체를 방문해서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개선 명령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수질오염 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폐기물이나 유독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환경과를 선택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저는 보건환경과라고 해서 의료계열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의료계열이라 생각했었는데 진학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업 과목과 학과 설명을 보니까 의료계열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쪽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학하게 되었어요.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처럼 커리큘럼이나 학과 설명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검사원이 되기 위해 학과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보건과 관련해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경검사원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환경, 폐기물 처리, 토양까지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환경 직종의 일을 하기 위해 필수 조건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자격증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 특강을 듣고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등 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학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환경검사원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은 방지시설과 법규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장 내에 있는 방지시설의 시설들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규는 해당되는 법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그럼 학과 공부에 필요한 공부는 어떤 게 있나요? 저도 환경 쪽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렇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건 바로 환경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예, 상을 받건 못 받건, 뭐 잘했던 못했던,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검사원으로 취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에 취업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입사지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경쟁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후에 제가 먼저 한 일은 제가 가고 싶은 회사나 이쪽 직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는데요. 1차적으로는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었고, 환경 취업 사이트인 에코잡에 들어가서 또 정보를 얻었습니다. 보건환경과 졸업자가 진출할 만한 분야나 직업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은 이제 환경검사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일을 하는 측정업, 세 번째는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인허가까지 내주는 이제 방지시설업이 있는데, 이 방지시설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CAD를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배님처럼 환경검사원이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학년 때는 하루하루가 시험 기간이어서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즐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 학과 특성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을 꼭 따야지라는 마음가짐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도 없이 공부를 한다면 쉽게 포기하고 말 것 같아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대학생활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일 환경검사원으로 도전해보세요.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함에 따라 보건관리 분야는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겠죠. 보건관리학과에서의 배움을 통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진로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